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금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죠. 금리 또 올렸습니다. 네, 연준의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결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의 상단은 4.75%를 찍었는데요. 지난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로 기록이 됐습니다. 참 이름도 잘 짓는 것 같아요.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하다 이제는 베이비 스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마 기자들이 만든 말이겠죠? 네, 저도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은 어느 정도 이미 이거 예상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워낙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연준이 이제 작년에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네. 4차례 연속을 했고요. 이걸 포함해서 7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일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이런 발언, 이런 그 금리 올릴 때마다 입을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파월. 네. 파월은 오늘 무슨 말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의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주목이 됐는데 그렇죠.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곤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 아직은 금리를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제 4.5%포인트 금리를 올렸고 이제 두어 번 정도 더 올리면 적절한 수준이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 자신이 관심 받는 거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말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또 없었습니까? 네, 언론들은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한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 상승세 둔화를 말하는데요. 예. 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게 현재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나서 예. 점점 잡히고 있다는 걸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예. 파월 의장이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이 2%인데 이 점을 재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앞서서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지난해 같은 가파른 금리 인상은 없을 거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역시 방점은 또 거기에 있었군요. 네. 이번 연준의 조치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이유가 하나가요. 관심 있는 이유가 아마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가 우리 한국은행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춤에 따라서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예. 앞서서 지난달 13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연 3.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마찬가지로 베이비 스텝하면서 예. 3.5%로 올린 바 있는데 이번 연준의 베이비 스텝에 따라서 한미 간 금리 차가 이제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돈 얘기 나왔으니까 좀 국민연금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국민연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 거죠? 네,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는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개혁이군요. 예. 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소속의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가입 연령 상향 등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로 의견이 모였는데 예.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인상을 놓고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진행 중인데 예. 일정상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개혁안 초안 공개가 먼저 이뤄진다고 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자문위에서 개혁 권고안을 보고를 하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개혁안 초안이 나오는 건데요. 예. 자문위 논의에서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예. 합의안을 이끌었는데 실패했는데 다음 예. 주에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가 그 국민연금 개혁 잘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렇죠. 특위를 도와주는 그거에 또 소부분인 특위를 도와주는 자문위가 있는데 이 민간이 많이 참여하고 있겠죠. 자문위가 있는데 이 자문위 안에서 의견이 갈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문위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이 관련해서 보험료율. 이야기가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이제 보험료율이 이제 9%라고 하는데 예. 이거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인상 폭과 소득 대체율인데요. 뭐 보험료율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란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 보험료율은 쉽게 말해서 납부해야 하시는 금액이고 그렇죠. 소득 대체율은 받는 금액입니다. 받는
예. 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자 혹은 소득 대체율만 올리는 방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주장을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둔 위원들의 주장이라고 하고요. 예. 반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소득 대체율도 같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이제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소득 대체율을 30% 현행이 40%인데 예. 낮추자는 안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납입 연령 그러니까 연금을 내는 나이와 수급 예. 개시 연령 연금을 받는 나이를 일치시키자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의 창고가 비고 있는데 그 창고를 어느 정도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더 많이 걷어야 하는데 얼만큼 거들지 갖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여당에서도 이참에 연금 개혁 해보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부 모임이 있는데 친윤계가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어제 연금 개혁 추진에 힘을 실는 이제 공부 모임을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예. 연금 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를 마치고 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을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걱정하는 대로 이제 그 30년 정도 지나서 국민연금이 빌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뭐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세대는 뭐 이용하는 세대 MZ 네. 세대 같아요. 네, 맞습니다. 30여 년 뒤면 연금이 이제 고갈될 수 있다는 예, 예측 예. 때문에 약간 이제 흔히 말하는 MZ 세대 사이에서 우리는 내기만 하고 예. 못 받으면 어쩌나 이런 불신이 팽배한 건데 예. 물론 보험료율 인상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한 공무원 수험생 경우에는 예. 취업도 어렵고 물가도 비싼데 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연금 받는 나이도 이제 연금도 많이 못 받게 되는데 예, 예. 받는 나이를 미뤄서 최대한 돈을 받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또 한 회사원은 자신이 못 받을 걸 대비해서 개인 연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뭐 누구나 공통적입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았으면 네. 예, 좋은 거고요. 또 안정되게 받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아마 연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현무 시험 발사 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현무 미사일 현무 5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현무요. 네, 예.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미사일입니다. 예.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라고 불리고 혹은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데 왜냐하면 예. 중량이 8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비행거리는 최소 300km 이상이고요. 예.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무게가 8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탄두 무게만 8톤에서 9톤이라고 합니다. 탄두 무게만요. 네, 탄두라고 하면은 총으로 따졌으면 총알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전체 무게는 뭐 상당하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탄두 무게가 뭐 8톤, 뭐 9톤 간다 이런 거는 뭐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미사일이라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군사 강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의 경우도 통상 1톤 안팎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예. 지난해 3월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이 2.5톤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세계 군사 강국과 비교해도 8배, 9배 수준입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가 현재 핵 보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뭐 그렇죠. 핵무장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무 미사일을 여러 발 동시에 발사하게 되면 예.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낼 수 있는 건데 예. 즉 우리 군이 북한의 핵 도발에 있을 때 응징이나 보복,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최강의 재래식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미사일 시험 발사 어디서 하게 될까요? 시험 발사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만간 안흥 시험장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3일과 4일 안흥 시험장 부근 서해 해역에서 미사일 시험을 위해서 항행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군은 뭐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긴 했는데 조만간 성능을 검증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사일 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군 생각이 나는가 봅니다. 네. 밖에서 우리 박준범 PD가 팔굽혀펴기를 다 하네요.
한 덩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미사일 쏘는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 용어가 좀 낯설긴 하는데요. 이른바 콜드 론치 방식으로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예. 콜드 론치가 압축 기체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튀어오르게 한 뒤에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예. 그 영상으로 보시면 사실 편하긴 한데 흔히 말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공중으로 미사일이 일단 튀어오르고요. 예. 추진력을 받아서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원래 우리가 미사일이나 로켓 하면 핫 런치 많이 예. 생각하십니다. 이게 이제 발사관에서 바로 점화해서 발사를 하는 건데 예.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게 중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런치로 발사를 하면 예. 하중이 너무 커서 이동식 발사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 아나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무기에 대해서 해박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고급스러운 군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공군에서 병사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경계병으로 있어서 사실은 총알밖에 못 봤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소식도 가져오셨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한 게 BA.5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자리 이제 BA.5는 이제 뭐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제 일반 명사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자리 내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세종 자리를 BN1, BN1에게 물려준 모양새인데요. 우세종이라고 그러죠? 예, 네. 예. 높은 전파력을 가져서 켄타로우스 변이라고 불렸던 BA2.75, 275의 하위 변이가 이 BN1, BN1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BN1의 국내 감염 사례 검출률이 전주에 이제 50.4%를 기록하면서 우세종화됐고요. 예. 반면 BA5는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런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일단 임수경 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 검출률이 50%를 상회를 하고 있지만 국내는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면서 추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증도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또 새 변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행 추이는 계속해서 확인하겠다,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코로나 상황 지금 어떤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확산세는 줄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6,862명인데요. 설 연휴 직후 진단검사 건수 증가로 확진자가 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4주 연속 1일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감소세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